네, 이번 주에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이슈에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마켓 트렌드에서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슈 들고 나오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뭐 미국과 유럽도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삼중전해 자체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삼중전해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장기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서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중전에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뭐 중국에서 1년에 몇 번 개최되지 않는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이 뭐 아무리 이제 개방 경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에는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전인대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상무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배 구조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중국의 공산당 수는 8천만입니다. 근데 이 8천만 명의 공산당을 모두 회의에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년 3월에 이제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라든지 뭐 정협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의견을 모으긴 하지만 그 이전에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조금은 정제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삼중전의 총 명칭을 얘기하자면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근데 이 중앙위원회에 구성되는 사람 수는 한 400명 정도 있고요. 이 400명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1차 이제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들을 뽑는 절차를 거치고요. 이중전회에서는 이 국무위원보다 조금 한 단계 상무위원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뭐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삼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이나 정치의 여러 가지 길을 알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월에 이중전회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이제 강요들을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엔 전인대가 열렸고 7월 달에 베이다이어 회의를 거쳐서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삼중전회를 거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방향이라든지 개혁 방향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본격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아져 있고요. 일부 지금 과열되고 있는 지표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정책 방향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살펴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78년도에는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공업화에서 점점 고속성장으로 가는 시기로 이어서 이번에는 결국은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삼중전회에서 보면 78년도에 조금 전에 뭐 전문가도 얘기하셨던 대로 개혁개방 정책이 처음으로 채택이 됐고 계획경제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이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열리는 이 삼중전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삼중전회에서도 이 개혁 내용에 따라 각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상해지수 역시도 이런 개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2,200선까지도 도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역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분야에 이 영향이 좀 집중이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중국이 좀 더 살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산업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책 과제를 이제 시기별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고성장을 낳았던 여러 가지 폐해들, 예를 들어서 산업 공급 능력의 과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과거 이제 중국 관련주로 꼽혔던 1차적인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잉 문제가 해소된다면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은 좀 높아질 수 있고 지금 중국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채무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이 금융이 거의 이제 정부가 틀어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하고 정부 쪽에 은행 쪽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신탁이라든지 부의 계정으로 돌려서 역유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것이 지금 부실화되면서 일부 이제 중국 경제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진국 항정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제2의 성장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초기로 봤을 때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토지를 개혁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제도를 개혁한다면 제조업 쪽에서는 돈을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인데요. 지금 부동산 자체가 지방 부채의 핵심이고 또 지방정부 부채 핵심이면서 은행 부의 부채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일선 도시들의 이 부동산 가격을 본다면 이것을 제어하면서 지방 부동산은 또 죽이지 않는 이 양원적인 정책, 이원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또 은행주들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로 봤을 때는 현재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천연가스, 의료, 엔터테인먼트, 금융, 통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양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조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쪽은 계속 억제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별로도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적인 이제 중국의 정책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가 이제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산업별로는 굉장히 큰 흐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별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가장 큰 부분이 가격 네. 결정 구조 개혁 그리고 토지 개혁, 금융 개혁 이쪽인데. 가격 결정은 아무래도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가격 그쪽을 좀 개혁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개혁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그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산업과 그런 방향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산업 분야 종목도 많이 바뀌겠네요.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재 산업재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그 개혁의 핵심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준다. 예를 들어 호적제도 그 개혁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농민, 비농민을 나눴던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 이런 골자 개혁을 통해서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이제 주는 어떤 그러한 이 민생적인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이나 금융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억제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개발 다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점으로 이루어졌던, 즉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개발 요인들이 종횡으로 걸쳐서 2선, 3선으로 이제 점점 넓어질 것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일종의 바둑판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 사횡 개혁이라는 게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은 2횡 3종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둑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르무치 지역까지는 아직 좀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금 주저했던 이런 개발 능력들을 빠르게 좀 넓혀나갈 관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죄송합니다.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처럼 이제 수익률을 높게 보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로컬 기업도 많이 성장할 것이고 중국이 구조 개혁을 통해서 산업 구조 개혁을 하니까 중국의 로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혜택은 있겠지만 과거만큼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이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이미 경험을 했죠. 중국의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날라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뭐 여러 번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 지금 스모그가 끼는 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스모그가 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한 스모그가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지역별로 보시면 중국의 여러 성들이 있는데 윈난성이라든지 아니면 헤이룽장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시꺼멀수록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 대기 오염 자체가 너무 심해졌고요. 베이징 그 주변 지역으로서는 거의 뭐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오염이 좀 심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은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가스를 이용한 지금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석탄 비중을 낮추고 가스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뭐 풍력 관련주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국내에선 두산중공업이나 BHI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용 보일러 또 발전소 관련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은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음식료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내수 산업으로 치부했던 이런 종목군들의 리밸류에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최근에 메일리업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종목군들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CJ제일제당이나 CJ 관련 그룹들, 또 콘텐츠 쪽에서는 CJENM, SM, YG엔터 같은 종목군들이 중국 내에서 새로운 엔터 관련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는 그런 종목 수익률을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로컬 기업들의 더 혜택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까요? 네, 과거보다는 이제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종목군들은 과거에 우리가 철강, 화학도 이렇게 흔하게 중국 관련주로 불렀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낮추고요. 새롭게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조금 올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서서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되는 중국의 3중 전회 개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관심 굉장히 뜨거운데요. 우선 철강과 건설, 화학 등도 혜택을 보지만 그 혜택 폭이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좀 친환경 관련주에 더 큰 관심을 갖자, 뭐 엔터나 음식료주, 서비스에도 관심을 확대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